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에코스타의 S밴드 주파수를 얻기 위해 17빌리언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의 영향으로 AST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으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 회사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에코스타라는 회사는 미국에서 나름 역사가 있는 인공위성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찰리 얼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찍이 주파수의 중요성을 알아보고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여러 주파수들을 미리 선점해놨죠. 하지만 이 회사는 그렇게 많은 주파수들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주파수들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뭔가 사업을 하고 그러지는 않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주파수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고 부동산처럼 하나의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을 스펙트럼 스쿼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펙트럼 스쿼링을 매우 싫어하는 인물이 하나 있죠. 바로 트럼프가 새로 임명한 FCC 의장 브랜드 칼입니다. 이 사람은 주파수가 여러 기업들에게 나누어지는 것을 항상 강조했고, 그런 이유로 최근 5월 에코스타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지금 너네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들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실제로 어떤 사업을 진행해라. 아니면 그 주파수들을 다른 회사들에게 경매로 넘기겠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옛날부터 이 회사의 주파수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4개월 전 기사에서도 만약 에코스타가 본인들의 주파수를 뺏기면 그건 아마 스페이스X에게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압박을 받은 에코스타는 이런 발표를 합니다. MDA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우주항공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본인들만의 D2D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한 거죠. FCC가 주파수 가지고 뭐라도 해라 라고 압박을 넣으니 그럼 우리 주파수 가지고 우리도 사업할게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재밌는 건 이 회사가 이런 발표를 하자 에코스타의 주가가 하루 만에 17% 정도 폭락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에코스타의 주주들은 이 회사가 주파수를 팔고 현금을 얻기 원했지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이 드는 새로운 사업을 하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AST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에코스타이 이런 식으로 D2D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진짜로 그런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고 본인들의 스펙트럼을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하나의 뻥카라고 의심했죠. 생각해보면 말이 되는 의심입니다. 만약 어떤 회사가 주파수를 사용할 계획은 없고 정부에게서 그 주파수를 뺏길 위기에 처했다면 다른 회사들 입장에선 그 주파수를 상대적으로 싸게 얻어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도 D2D 사업한다고 발표를 해버리면 FCC에게서 당장 받는 압박이 없기 때문에 주파수 판매에 대한 계획을 할 때 훨씬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에코스타는 본인들이 했던 MDA 스페이스와의 계획을 파기하고 스페이스X에게 주파수를 넘기면서 이 뻥카 이론이 사실이라는 게 어느 정도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주가가 폭락한다고 패닉하기 전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스페이스X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주파수를 직접 얻어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원래 이런 주파수들은 AT&T나 버라이전 같은 통신사들이나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실제로 AT&T도 몇 주 전 에코스타의 로우밴드 주파수를 얻어내면서 23빌리언이라는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AT&T의 가장 큰 파트너로서 그들의 주파수를 이용할 수 있는 AST에게도 큰 호재라고 받아들여졌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이런 식으로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들의 주파수를 빌려 쓰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통신사들이나 하는 이런 통 큰 주파수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스페이스X와 AST의 사업 모델이 가장 큰 차이를 보입니다. AST는 전 세계 각국의 통신사들과의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들의 주파수를 이용하면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렇게 해서 얻는 매출을 반반 나누는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 반면, 스페이스X는 통신사들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며 본인들의 주파수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국제 통신사가 되는 걸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이유로 오늘 이렇게 스페이스X가 본인들만의 주파수를 소유한다는 것은 AST에게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국의 통신사들에게 더 안 좋은 뉴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AT&T와 T-모바일의 주가도 따라서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통신사들에게는 새로운 경쟁자가 생기고 있는 셈이고, 그런 위기감을 느끼는 통신사들에게는 AST라는 대안 말고는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AST에게 더 의지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는 겁니다. 원래 이 D2D 시장은 스페이스X와 AST 두 회사 간의 듀오폴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었고, 그 누구도 AST가 이 시장을 독점할 것이라고 예상하진 않았으니까요. 이 회사에 어느 정도 투자해오고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가 뭘 할 때마다 AST 주가가 폭락하는 것은 항상 있는 일입니다. 올해 초에도 스페이스X와 T-모바일이 베타 서비스를 진행하자 주가가 9% 정도 하락하는 일이 있었죠. 아무래도 일론 머스크라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이끄는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이다 보니 시장이 더 크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와 경쟁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기 전에 투자자로서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AST 사업 모델에 대한 비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이들의 기술은 실현 불가능하다. 이건 이제 사실이 아닌 것으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죠. 혹은 인공위성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D2D 마켓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그렇게 수요가 있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90년대 인공위성을 통한 핸드폰 서비스 제공을 하는 사업을 했던 이리디움의 경우 이들의 기술은 사실상 완벽했지만 그 당시에 이들의 사업 모델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사업 모델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세계 최고의 기업가이자 혁신가인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이렇게 2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해서 주파수를 얻어냈다? 사실상 일론 머스크 역시 이 D2D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인지 확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보면 AST에게 위기인 것처럼 느껴져도 장기적인 시점에서 보면 이 회사가 가고자 하는 곳에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거죠. 결국 AST의 성공, 실패 여부는 이 회사가 얼마나 많은 위성을 운영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인공위성 산업이라는 게 처음에 보면 어렵게 느껴지고 기술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분명 많지만 이런 회사들의 펀더멘탈이란 결국 이 회사들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위성의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위성 하나하나에서 매출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저번 AST 영상에서 이 회사의 주식은 언제 사야 될까라는 주제로 얘기했을 때 지금의 이 회사 주가는 펀더멘탈에 비해 고평가되어 있다고 말씀드린 거죠. 이 회사의 주가가 이번 여름부터 크게 상승했지만 현재 우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 회사의 위성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불화, 그리고 골든돔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 이런 기대감으로 상승한 주가는 펀더멘털의 변화가 없으면 결국 그 상승분을 반납하기 마련입니다. 혹은 이런 조그마한 악재가 나오면 더 크게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는 다시는 주가가 하락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결국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히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 어떤 이유로든 이런 식으로 조정이 오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때 사고 이런 식으로 회사의 주가가 적정 가격으로 돌아오면 사고 싶지 않아 하죠. 지금 이 회사가 직면한 문제는 스페이스X와의 경쟁이 아닙니다. 바로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올해 20개에 가까운 위성을 발사하고 운영할 수 있느냐이죠. 아무리 많은 통신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본인들이 기술력이 좋다고 광고해도 결국 우주에서 운영 중인 위성이 없으면 실질적으로 이어지는 매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추가 매수 계획은 그대로입니다. 작년 이 회사의 주가가 10불일 때 처음 투자를 시작하고 총 10,000주를 보유하는 걸 목표로 추가 매수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여름 갑자기 주가가 뛰는 바람에 그 계획을 잠깐 멈추고 있었는데요. 만약 앞으로 더 조정이 오거나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하는 기간을 가진다면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회사의 계획이 실행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더 비싼 값을 지불하더라도 그때 추가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보고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분들에게 한 말씀 남기자면 이런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보면 앞으로도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날은 분명 또 올 겁니다. 오늘처럼 프리아워에 주가가 10% 넘게 하락하는 걸 보고 저에 대한 원망이 먼저 들었다면 그건 본인의 판단이 아닌 제 판단을 듣고 이 회사에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악재 뉴스가 나오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설명해봐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건 투자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행동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 따라서 투자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투자에 대한 결정은 항상 본인이 하시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회사는 앞으로도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 인지하시면서 그 리스크를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